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약물은 몸에 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100% 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간혹가다 직업상의 이유나 이런 상황에 따른 이유로 약물 검사를 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대 학생이나 운동선수, 비행기 조종사, 아니면 상업용 트럭, 운전사, 혹은 자동차나 보트 사고, 산업장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도 하게 되고요. 흔하게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음주 여부를 찾아내고 치료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약물 검사가 모든 약을 다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스피린을 먹는다. 모든 사람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 알 필요는 없겠죠. 일반적인 검사 대상 물질에는 다음과 같들이 포함되는데요. 첫 번째, 알코올. 두 번째, 암페타민. 또 바비츄레이트라고 하는 마취제. 아니면 이제 수면제나 안정제 들어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코카인,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 이렇게 알코올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변이나 혈액 검사, 호흡, 땀 또는 모발 검사를 통해서 검사할 수가 있어요. TBP는 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신체 검사할 때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메타암페타민을 비롯해서 에페드린, 카페인, 헤로인 등의 습관성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검사법이고, 이때 주의할 점은 감기약 성분 중에 에페드린이 마약 성분 구조와 비슷해서 감기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카페인을 과다 복용했을 때 양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양성도 적지 않은 검사고 마리화나는 발견을 못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사종 검사가 따로 있는데요. 필로폰이나 코카인, 아편, 대마를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검사를 의뢰할 수도 없고 비용상 어렵겠죠. 소변 검사는 몸을 찌를 필요도 없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되고 빠르고 많은 약물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민감도가 제한적일 경우에나 아니면 소변 내 약물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 혹은 당사자가 이런 소변에 다른 이상한 물질을 추가해서 검체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검체를 제출할 경우에는 당연히 음성이 나오겠죠. 예전에 한 기사에서 수액을 맞고 몸을 세탁한다라는 소문이 떠돈 적이 있는데, 이런 소변 검사는 보통 이제 투약 흔적이 한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액 맞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경찰들이 재판에 불리할 뿐이다 라고만 합니다. 마약 수사에서는 모발이나 소변 검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데다가 모근에도 통상 3일 정도 머물기 때문이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혈액 검사는 좀 찔러야 되기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시간까지 약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모발 검사는 소변 검사만큼 폭넓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100일 이내에 사용된 경우에는 약물을 검출할 수 있다고 해요. 한 연예인이 정기적으로 제모를 하고 있다는 발언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전신 제모하면 안 걸린다라는 이상한 소문도 퍼지고 있었는데, 국가수에서는 눈썹, 음모, 체내에 많은 털도 있고 손발톱으로도 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모한 후에 이런 자란 머리를 뽑으면 훨씬 모근에 가까운 이런 모발을 제출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네요. 예전에 한 연예인은 머리를 계속 염색하고 탈색해가지고 이제 경찰 조사할 때 출석을 빠져나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염색이나 탈색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검출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또 한 번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울증약, 정신과약을 받아놓으면 안 걸린다라고 소문이 들어왔었는데 아니죠.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각각 성분이 정확하게 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약을 여러 개 처방하면 각 성분이 그대로 검출이 되고요. 또 몸에 들어가면서 대사체도 나오게 되는데 이 처방받은 약물하고 대조해서 분석이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종 병원에 이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러 오시는데 이 양식에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에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한다라는 문구를 의사가 쓰게 돼 있어요. 의학이라는 게 병을 찾기는 쉬워도 병이 없는 거를 증명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 일을 의사들에게 이제 해결하라고 하는 셈이죠. 약물 검사는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약물 검사 후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게 사법 처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법학 분석에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약물 검사를 다루는 직원의 자격이라던가 장소, 소변 채취 방법이나 전달 과정들도 좀 사실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약물은 몸에 남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나쁜 약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든 100% 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약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